네, 목요일장 마켓7 오랜만에 이분 모셔봅니다. 매크로 분석과 기업 분석의 박학다식한 분이죠.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신 거 네, 아닙니까? 네. 오늘 또 뉴욕의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구원투수로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켓7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지금 신성장 동력인 코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NFT까지 합세해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기의 게임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애플과 함께 모토로라, 삼성전자 등 폴더블 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품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점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말고 기아 등 2등주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좋은 시절 지나갔나로 첫 번째 키워드 네. 준비해봤습니다. 신성장 동력이라고 불렀죠, 게임주를. 그런데 게임주가 지금 너무 주가가 안 좋습니다. 실적도 부진하고 네. 메타버스와 NFT로 한창 인기를 끌다가 코인 때문에 떨어진 건지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건지 지금 줄줄이 하락 중인데 게임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뭐 NFT, 블록체인, 뭐 P2E 그래가지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스토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1분기에 실적으로 연결이 됐어야 됐고 사실은 작년 연말 실적이 연결됐어야 되는데 실적 부진이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이고요. 실적이요. 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가장 이제 치명타가 사실은 그 루나 테라의 가치 폭락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우리가 전 세계의 귀축 통화를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그 귀축 통화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루나 테라와 연결된 P2E 사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루나 테라의 그 기준점을 잡고 있었던 그 컴투스 같은 게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P2E 사업을 굉장히 그 메인으로 내세웠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힘들 때는 굉장히 혼돈해지기 때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질적 가치요? 그렇죠. 게임의 본질적 가치가 뭘까요? 재미 아닐까요? 재미입니다. 네, 재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의 본질적 가치는 재미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계속하게 되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겠네요. 그렇죠. 게임주가. 계속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미와 지속성이 있는 게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P2E입니다. P2E라는 거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도 하고 돈도 버내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필리핀이나 뭐 굉장히 취약한 군데 대부분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재미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이 재미에다가 돈까지 버니까 더 좋네라는 이 논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논리가 붙여지면 들어가는 게 NFT. NFT가 구동되려면 블록체인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6개월간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NFT, P2E가 되는데 대박 나겠네? 어느 순간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순서가 바뀐 거죠. 과연 그 게임이 재밌었냐에 대해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업데이트가 자주 되느냐? 접속자 수나 그 게임의 흥행성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상승 속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호재거리를 찾아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뭘 봐야 되느냐? 본질적 가치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 게임에 접속한 사람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고 그게 바로 또 실제로 연결되겠죠. 그럼 게임주를 통째로 볼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느냐, 어떤 걸 내보이고 있느냐, 그 개별 게임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게임주라는 것은 그 회사를 보기보다는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재미와 지속성을 먼저 보는 게 저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지는 것은 다 데코레이션이다. 그 데코레이션에 현혹되어서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 판단에 오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게임주별로 어떤 신상품을 내보내고 있는지, 어떤 게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난주 NC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는 신저가를 쭉 이어갔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안고는 있으나 실적 부진에 휘청이고 있는 지금 각 기업들의 대응 노력과 2분기 게임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NC소프트, 펄어비스, 컴투스 실적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죠. 물론 비용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이버, 심지어는 그 LG, CNS까지 10% 이상 인건비 올렸기 때문에 지금 IT 업계의 인건비가 굉장히 고공상진을 합니다. 저는 이 인건비 포션이 사실은 게임 기업들에게 코스트는 인건비가 거의 다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P2E다, NFT다, 블록체인이다라는 것은 새로운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 인건비 올라가고 투자도 들어가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적자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뭘로 돌파할 것이냐? 결국에는 본질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빨리 업데이트하고 내는가가 핵심이고 저는 향후의 게임주를 판단하실 때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저가일 것 같다.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분들도 그 판단의 기준은 그 기업이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내는가 신작에 대한 흥행성 그리고 지속성, 재미 이 세 가지를 본질적 가치를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본질은 결국 투자자의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가 이 게임이 재밌는지, 이게 계속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시장 확대 폴더블 폰으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네. 애플 폴더블 폰 테스트 소식에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한 워니큐브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네. 시세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쭉 모멘텀이 이어질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폴더블 폰이라는 큰 시장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폴더블 폰이 왜 나왔을까? 이런 거죠. 삼성폰이 사실은 그 맥스 시점 찍은 게 2017년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 폰, 그러니까 고가 폰 시장에서 삼성이 밀린 게 이미 2, 3년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가 시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 탄생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처음에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근데 막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애플의 폴더블 연결되는데 빠르면 내년, 좀 늦으면 2025년 예상되는데 어제 주가에 영향을 줬던 워니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한번 나왔었어요. 작년 2월 달이죠. 작년 2월 달에도 애플의 7.6인치 크기의 OLED를 채용한 폴더블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워니큐브 한번 떴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소재였어요. 자, 근데 매년 이렇게 소재는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일까라는 건데 우선 폴더블 폰 시장 전체를 보면 작년에 폴더블 폰이 팔린 게 한 87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올 예상하는 게 한 1,500만 2배를 봐요. 내년에 한 3천만 대까지 보는데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성에 과연 그 기업만 편성할 것이냐, 그 소재 기업이 다 편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사실 개발이 들어가면 시제품 생산까지는 3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품주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고 부품주를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바이든 첫날 삼성으로 저희가 삼성 이야기로 폴더블 폰 이야기를 했는데 첫날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한다고 합니다. 첫날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호감의 표시인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의전을 맡는다라고 하니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처음 준비한 게 원래는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사고 또 현대차를 팔고 기아를 사는 2등주를 사는 외국인으로 해서 키워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2분기 내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건 큰 호재거리고요.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고 아마 삼성 측에서는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이 가장 크고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또 그리고 있고. 같은 그렇죠. 날 20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복귀가 굉장히 청신호가 될 것이고 그것과 함께 대규모 M&A도 아마 예상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호재,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특히 파운드리 쪽이나 미국의 투자 같은 예상이 호재거리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삼성도 바라고 있겠죠. 지금 굉장히 주가가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것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대규모 투자와 이재용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복귀로 올라가면 대규모 M&A 발표 이 두 가지가 아마 향후 2분기에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향후 2분기에 가장 큰 호재거리로 돌아올 만한 게 아무래도 정말 이번에 바이든 방한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여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은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인력을 연말까지 2배를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과 AI 그리고 6G까지 이렇게 딱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하겠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반기 흐름 이제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로봇과 6G를 선택한 삼성 그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그 SK하고 사실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게 이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리고 통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AI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향후 어쨌든 현재 그 스마트폰 시장도 정체를 하고 있고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사이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삼성이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M&A나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서 분명히 그 새로운 그 AI나 그 6G 같은 기술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날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 저는 대규모 M&A, 그 큰 M&A 시장이 한번 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섹터와 테마가 모두 상승해서 지수 상승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2분기 시장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켓세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